당신이 몰랐던 베트남의 진짜 모습.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프렌들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한국 음식, 한국 패션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코리안 프렌들리라는 현상이 정말 순수한 호감과 동경에서만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은 TIV 띠행한데 디람 취업을 위한 한국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엘리트들이 증가하는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용 한국어 TIV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걸까요? 1. 높은 취업률.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연봉 상승 기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일반 베트남 직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한국과의 무역 앤드 유학 기회. 한국어를 배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배우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만 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현상이 베트남 엘리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베트남의 엘리트 계층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한 한류 열풍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성공을 위한 도구입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월급이 더 높고 승진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직원이 한국 주재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엘리트들은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 본사에서 일하거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2. 한국은 롤모델인가, 넘어서야 할 대상인가? 베트남 경제는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생산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성장 모델로 삼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엘리트들은 한국을 단순한 롤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동시에 베트남이 넘어서야 할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배우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넘어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진짜 파트너인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활용해 독립적인 베트남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현지 기업을 창업하는 베트남 엘리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의 코리안 프렌들리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 코리안 프렌들리라는 말을 단순한 한류 인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기회의 땅,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 대국, 저렴한 인건비와 젊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베트남의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 두 얼굴의 베트남 파지트 출판은 베트남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베트남의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얼굴, 아시아의 기회의 땅. 베트남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젊은 인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역동적인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러시 삼성, LG,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 원인 1.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대체 생산 기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 FTA 자유무역협정 효과. 베트남은 유럽, 미국,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며 글로벌 무역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 IT 앤드 스타트업 붐. 과거 제조업 중심이었던 베트남이 최근 디지털 경제, 핀테크,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만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60%를 베트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찌민, 다낭, 하노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투자붐이 일어나며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베트남은 마치 새로운 기회의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베트남의 두 번째 얼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리스크.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 책은 베트남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극심한 빈부 격차. 도시의 경제 발전과 달리 농촌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이 넘지만 평균 월급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높은 물가와 저임금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베트남의 성장은 일부 계층만의 성장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법과 정책,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 베트남은 빠르게 개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과 규제가 자주 바뀌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부정부패,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100% 소유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한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규제 변경으로 인해 철수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베트남이 뜬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3. 제조업 중심 성장.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현재 베트남 경제의 핵심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중국도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 첨단 기술 산업과 브랜드를 키우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외국 기업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단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책 두 얼굴의 베트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리스크를 가진 나라입니다. 무작정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베트남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 해소, 제도적 안정화, 산업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성공하려면 베트남의 법과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닌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뜬다는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한계를 가진 국가일까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베트남을 한쪽 면만이 아니라 양쪽 면 모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베트남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 베트남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막연히 우리나라의 1980년대 모습이라거나 여전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양한 얼굴과 다채로운 성격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작용, 법의 집행, 투자에 대한 판단 등 모든 부분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각자의 베트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베트남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 문화, 역사, 실생활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베트남살이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사업 아이템, 풍부한 사업 자금에 앞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베트남의 진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 경제, 실생활의 모습을 제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얼굴의 베트남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실생활의 모습을 보고 애정어린 시선을 갖게 된 저자처럼 우리도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미지는 기자 10년 차가 되는 해에 베트남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떠난 덕에 베트남에서 접한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색색깔의 모자이크로 새겼는데요. 우당탕거리며 베트남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베트남의 강점과 약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주말 뉴스부, 산업부를 거친 뒤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산업부에서 생활 밀착형 기사와 기업 기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베트남 관련 뉴스레터 사이공 모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베트남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